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최근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플랫폼 노동 뉴스 진행을 맡게 된 부산 이동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 정책팀장 이창호입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플랫폼 노동 뉴스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생존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시행되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4분의 1 수준의 대리운전 수요가 감소하고 그리고 소득은 반토막으로 깎여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리운전 기사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하여금 생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1인 시위 중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 대리기사들도 부산시청, 경남도청, 양산시청, 김해시청, 그리고 진주시청 등 시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부산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데 얼마나 지금 하고 계신 중입니까?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 좀 지났어요. 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그래 지금 그 대리기사님들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박탈감이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예.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리기사들은 전혀 어떤 뭐 지원책이 없어가지고 예. 지금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그러니까 뭐 버스나 택시 기사들은 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대리기사들은 이렇게 안 되고 있네요? 그 대리기사는 어떤 소속이라는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전부 개인별로 이렇게 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게 부산 말고도 1인 시위를 하면서 예.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부산을 비롯해가지고 양산, 예. 김해, 창원, 진주 예. 등지에서 지금 현재 1인 시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생계가 막연한 것 같은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박탈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새벽 1시까지도 콜이 있었는데 거리두기 3단계에서 4단계까지 빠르게 격상하면서 오후 11시만 돼도 콜이 끊기고 하루에 1, 2만 원 버는 날도 태반이라고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4대 보험 넣고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 택시기사는 80만 원씩 지원금이 나왔는데 정작 가장 어려운 대리기사의 경우는 완전히 방치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부산 이동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도 대리기사 소득 변동 실태를 조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이동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도 경력 4단계 이후 대리기사 소득 변동 실태를 조사하여 9월 9일 발표하였는데 응답자 195명 중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이가 186건으로 95.3%, 소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54건으로 78.9%로 충격적인 소득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81%가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하고 있었으며 가구원 수입 중 본인 소득이 전부라고 응답한 이도 54.8%로 절반을 넘어 대리기사 가정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국회가 지난 7월 24일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34조 9천억 규모. 이 가운데 정부가 이제 버스, 택시 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버스 기사 지원금이 총 736억, 법인 택시 기사 지원금은 총 640억이 배정됐어요. 어쨌든 대리기사 완전히 배제됐는데 대리운전 노조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대리운전 노조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 필수 노동자 지원 등을 말해왔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이 포함된 지원 대책에 대리운전 기사는 빠져있다.
대리운전을 자율산업으로 분류해 업체의 갑질과 수탈을 방조하고 대리운전 노동자를 법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몰아넣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성과는 좀 있습니까? 대리기사는 택시기사, 버스기사와 달리 월급, 실업급여, 퇴직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집회나 시위로 목소리 내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청와대, 국회, 시청,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대리기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뭐 응답이 있습니까? 예, 그런 시위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부 지원책이 마련된 곳도 있습니다. 울산은 그 시위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시에서 선제적으로 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돼 가지고 예, 예. 지금 지급한다는 공문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해에서 30만 원이 지급되기로 결정됐고 듣기로는 전주에서 제주 예. 제주에서 80만 원 지원이 확정됐고요. 예, 예. 오늘 경기도 수원에서 예, 예. 5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전해들었습니다. 부산시는 좀 어떤 입장입니까? 부산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지원에 대한 그런 걸 이렇게 의사를 뭐 표현한다든지 그런 게 아직 없습니다. 좀 정책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 지금 이제 시장이 퇴근할 때쯤 된 것 같은데요. 네. 보면 여기 부산시청 후문이래요. 네, 후문현관. 예.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시장님의 그 관용차라 해야 되나? 잠시만요. 예. 이게 지금 관용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시장님을 뵙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님이 말씀 뭐랍니까? 뭐 수고한다고 얘기하고 챙겨보겠다라고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챙겨는 보겠다. 예, 그런데 그 얘기가 뭐 좀 실질적으로 그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형식적인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계 대책 이런 게 마련될 때까지 어쨌든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혼자서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는 제가 먼저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예. 민주대리노조의 지원을 받아서 예. 같이 할 그런 생각으로 그 의향은 지금 전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럼 그럼 곧 조만간 그런 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예, 대리운전 기사들이 절박한 요청이 지자체 수준에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소식이 한편 다행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부산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정무위 국감은 카카오 국감이라고 해서 카카오, 쿠팡, 네이버, 이른바 빅테크 기업 그리고 신흥재벌로 일컬어지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과 갑질을 시정하라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얼마 전에 골목상권 침해 때문에 비판의 도마에 오르자 3천억 상생기금을 내놓겠다는 식으로 진화에 나섰는데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국감 풍경은 좀 어땠습니까? 네,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지난 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3년 만에 출석을 하였는데 위원들의 따가운 질의와 추궁에 죄송 또 죄송하다면서 연신 머리를 숙였습니다. 올해는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비롯해서 플랫폼 독점을 악용해서 택시 호출 서비스 스마트콜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 5,000원까지 인상해 큰 무리를 빚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웹툰, 웹소설과 같은 콘텐츠 시장의 왜곡과 작가의 몫을 부당하게 가로채고 김범수 회장의 가족 회사인 K큐브홀딩스의 보고 의무 위반 등 여러 방면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선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에서 제공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영상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대리운전 기사가 약 16만 5천 명 정도이고 카카오 대리운전 앱을 사용하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가 1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리기사 앱을 깔아놓은 건 그렇지만 실제 활용도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할 때 중개 수수료 20% 외에는 어떤 비용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명 프로서비스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매달 22,000원씩 추가적으로 지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 서비스는 단독 배정권을 2개를 부여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에 맡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2개를 배정해 주니까 사실은 많은 대리운전 기사 입장에서는 후순위에 배정될 것이 걱정되니까 다 프로 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대리운전 기사들 간의 경쟁이 심한 것을 고려했을 때 그냥 대략 한 50%만 가입하더라도 매년 198억 원이라고 하는 이윤을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냥 앉아서 가져가는 셈입니다. 거리시간 병산 방식인데요. 프리미엄, 스탠다드, 이코노미 등으로 나눠서 콜이 몰리는 피크 타임에는 비싸게 받고 한가한 타임에는 싸게 받고 있죠. 이게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운영 방식도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메일이 저에게 온 내용이 뭐냐면 웹툰 작가와 웹소설 작가예요. 이분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 저희에게 지금 도착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웹툰 산업계가 로맨스나 로맨스 판타지 위주의 작품만 지금 다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있는 작품들이 사실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수익 모델만 쫓아가다 보니까 로맨스나 로맨스 판타지 위주의 작품만 지금 게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웹소설 작가들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웹소설 사이트에 웹소설 제목이 올라가는데 그 제목 아래 광고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광고 수익을 카카오가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 작품이 올려져 있는데 광고를 했으면 그 광고 수익도 일부 그 작가하고 나눠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누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어떤 구조로 얼만큼 됐는지 그리고 광고료는 얼마인지 지금 카카오는 웹툰도 그렇고 웹소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들뿐만 아니라 웹소설 작가들과도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으시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를 주의 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네쿠 카라베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네이버, 쿠팡, 카카오, 라인 플러스, 배달의 민족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해서 재계 순위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셨겠지만 시장 독과점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들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규제하는 강력한 규제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국내에서도 지난 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의무를 법적인 규범으로 정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올해 1월 되면 뭐 지금 10월이니까 꽤 상당 기간 지났는데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은 한동안 논의가 미뤄져 오다가 최근에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두 거대 정당이 그 뭐 추윤 갈등, 추미애, 윤석열 이런 그 정쟁으로 지세다시피 하다 보니까 민생 문제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이어 가로사로 돌아가시고 카카오 갑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만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좀 어떤 논의가 있습니까? 지난 9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와 네이버로 대표되는 국내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약 20%에 이르는 플랫폼들의 높은 수수료가 입점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면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주자로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지난 9월 15일 플랫폼 경제 민주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독점 방지법 제정과 인터넷 전문은행 금산분리 적용, 플랫폼 기업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골자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좀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죠. 우선 플랫폼 독점 방지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심 후보는 혁신은 장려하되 혁신을 앞세운 시장 교란 행위, 독과점 갑질 행위,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혁신의 성과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터넷 전문은행 금산분리도 이야기했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도 금산분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8월 6일 상장했을 때 국내 최대은행 KB금융보다 시가총액이 무려 11조 원이 더 많을 만큼 거대해졌다. 라면서 더 이상 혁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금산분리 예외지대에 두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묻박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플랫폼 기업 주 4일 근무제 도입, 이것도 참신해 보이는데요. 네, 플랫폼 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을 혁신하겠다고도 약속을 했는데요. 포괄임금제 금지, 주 4일제 도입, 노동권 보장, 사회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는 장기간 공짜 노동을 강요한 포괄임금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혁신 기업이라면 주 4일제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는 행정명령 1호를 통해 단체 교섭 시 무기업 사용자를 공동 사용자로 등록하게 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사회보장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차별 방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과 부당 결정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에 당사자가 참여하는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면서 유럽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논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우리 국회도 본격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고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플랫폼 노동 뉴스는 이동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